김용님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그녀의 경력상의 어려움이나 대중의 압박이 아니라 2020년 오랜 투병 끝에 남편인 배우 남이루가 세상을 떠나면서 겪은 고통스러운 상실이었습니다. 남이루는 그녀의 인생의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한 55년 동안 공연자, 동료이자 가장 큰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1965년 결혼했는데 당시 둘 다 젊은 배우로서 촉망받던 사이였고 아들 남성진을 두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그녀의 마음은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고 그녀는 외로움과 지울 수 없는 기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김용님은 2021년 인터뷰에서 남이루가 세상을 떠난 후 몇 달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밤에 자주 깨어나 그가 여전히 거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것이 단지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자주 입었던 재킷부터 함께 읽었던 영화 대본까지 그의 기념품은 그의 부재를 상기시키는 고통스러운 흔적이 되었습니다. 평생 그와 함께 살았는데 이제 그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제가 해본 어떤 역할보다 더 힘들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이런 슬픔은 상실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항상 자신의 가장 큰 정신적 지지자였던 사람과 자신의 성공과 어려움을 공유할 수 없다는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김용님의 슬픔은 나이와 건강의 압박으로 더욱 커진다. 그녀는 85세의 나이에 관절 통증, 피로 등 건강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전과 같은 강도로 일할 수 없을 때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녀는 미완성 프로젝트를 완료하거나 다음 세대를 위해 완전한 유산을 남길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까봐 걱정합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는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아파트에 혼자 앉아 가족 사진을 보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울 때가 있다고 고백합니다. 슬픔의 또 다른 측면은 남성진 씨의 아들이 어렸을 때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는 유명 배우인 김용님은 영화 촬영부터 무대 공연까지 집 밖에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그녀는 남성진의 어린 시절의 많은 중요한 순간을 놓쳤습니다. 학부모 교사 면담부터 어머니의 격려가 필요했던 순간까지요. 그녀는 성진이 항상 그녀의 일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었지만 여전히 온전히 현재에 충실한 엄마가 되지 못해 죄책감을 느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바쁜 시간을 되돌아보며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러한 후회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김용님의 슬픔 역시 대중의 눈에 완벽한 여배우의 이미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한국 연예계의 베테랑 얼굴 중 한 명인 그녀는 항상 관객과 언론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그녀는 일, 가족, 불필요한 비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느라 지쳐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강인한 모습을 보이지만 특히 나이와 외모에 대한 소문이나 악의적인 댓글에 직면했을 때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간단히 말해 김용림 씨의 가장 큰 슬픔은 남편의 죽음, 건강 문제,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그리고 대중의 압력이었습니다. 이런 슬픔이 그녀를 형성했고 그녀는 행복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끊임없이 치유를 추구하는 사려 깊은 여성으로 성장했습니다. 김용림의 경력은 60년이 넘는 여정으로 빛나는 정점과 혹독한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1961년 데뷔하여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배우 중 한 명이 되었으며 연예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녀를 울게 만든 순간들은 결의와 재능, 그리고 감성으로 가득 찬 김용림을 만들어냈다. 김용림은 1961년 서울에서 연극에 참여하면서 연기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온화한 아름다움과 자연스러운 연기력으로 금세 감독들의 눈길을 끌었다. 그녀의 첫 스크린 출연은 MBC 드라마였고 이를 계기로 그녀는 연예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주요 경력 하이라이트는 1985년 영화
실버그래스에 출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의 이야기와 삶의 도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드라마는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았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1985년 MBC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고 1686년 백상예술대상에서는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녀는 실버그래스에서 강인하면서도 감성적인 어머니 역을 맡아 한국 스크린에서 가장 사랑받는 얼굴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김용님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사랑의 낚시 1888와 인생은 아름다워 2010 등의 TV 드라마에서 일련의 역할을 맡아 자신의 재능을 계속해서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깊고 진실한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지닌 어머니, 할머니 또는 강력한 여성 캐릭터 역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의 가장 기억에 남는 역할 중 하나는 인생은 아름다워인데 여기서 그녀는 결혼 생활과 가족 생활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회복력 있는 여성을 연기했습니다. 이 역할은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비평가들로부터도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많은 이들은 그녀가 감동적이고 진정성 있는 연기를 펼쳤다고 말했습니다. 에이시안 위키 2011 김용님은 70대에도 계속해서 작품을 썼으며 2010년대는 그녀의 경력에 있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녀는 캄 등 많은 인기 TV 시리즈에 출연했습니다. 장보리 2014, 미녀의 탄생 2014,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2088, 그리고 안녕, 나 2021. 그녀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온화한 어머니부터 복잡한 악당까지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영화 용감한 용수정에 출연했고 2025년에는 인생이 귤을 준다면에 주연으로 출연해 그녀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님은 연기 활동 외에도 성우 활동과 TV 출연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녀는 많은 외국 영화의 더빙을 맡았으며 등장인물들에게 따뜻하고 감성적인 목소리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몇몇 리얼리티 쇼에 출연하여 그녀의 매력과 친근한 성격을 보여주었고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그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김용님은 자랑스러운 경력에도 불구하고 좌절도 겪었다. 가장 큰 좌절 중 하나는 2000년대 초반에 있었는데 당시 그녀의 나이로 인해 양질의 역할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한국 연예계는 젊은 얼굴을 선호하기 시작했고 그녀 같은 베테랑 배우들은 잊혀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작은 조연 역할만 맡았던 해가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여전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좌절은 1990년 영화 프로젝트를 둘러싼 논란인데 당시 그녀는 감독과의 갈등으로 인해 주요 역할을 거부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명확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그녀는 여러 타블로이드 신문의 비난을 받았고 그녀의 대중적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녀는 청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고 이 사건은 그녀의 경력에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김용님의 경력적 어려움은 단지 촬영장에서의 수시간의 연습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극복해야 했던 순간에 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울었던 장면 중 하나는 실버그래스로 대상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이 역할을 준비하기 위해 수개월 동안 캐릭터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말하는 방식부터 감정 표현 방식까지요. 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섰을 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고 관객들이 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그녀는 행복과 안도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 상이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증거이며 그녀를 믿어준 사람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를 눈물 흘리게 만든 또 다른 순간은 인생은 아름다워를 읽었을 때였습니다. 영화에서 회복력이 강한 여성으로서의 그녀의 역할은 파탄난 결혼 생활의 고통부터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까지 복잡한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촬영하는 동안 그녀는 하루 12시간씩 일하기도 했고 지치는 때도 있었습니다. 영화가 방송되어 관객들의 사랑을 받자 그녀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했고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감을 주었다는 생각에 울었습니다. 김용님은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방영 후 시청자들로부터 편지를 받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한 시청자는 그녀의 역할이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그토록 영감을 주는 캐릭터를 연기해줘서 고맙다고 썼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방에 혼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행복감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 진정한 의미를 지닌다는 느낌 때문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김용님의 경력은 억사에나 인생은 아름다워와 같은 빛나는 정점과 쇠퇴하는 역할과 불필요한 논란과 같은 어두운 골짜기가 있는 다채로운 그림입니다. 성공과 실패, 눈물의 순간은 그녀가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인내와 자존감의 가치를 아는 여성으로서도 성숙해지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용님은 직장과 개인 생활에서 항상 큰 목표를 설정하는 야심찬 여성입니다. 그녀가 열망하는 성취는 단순히 상이나 명예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오래 지속될 유산을 남기고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그녀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그녀의 인내와 끊임없는 열정의 증거입니다. 김용님은 그녀의 경력 내내 한국의 국경을 넘어 영향력을 미치는 여배우가 되는 것을 늘 열망해 왔습니다. 그녀는 실버그래스와 인생은 아름다워로 한국과 아시아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여전히 국제영화제에서 인정받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외국 영화에서 목소리 연기를 했으며 더 다양한 역할에 도전하기 위해 할리우드나 유럽 감독들과 함께 작업하고 싶다는 의욕을 표현했습니다. 그녀는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